안녕하세요 러너 여러분.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러닝 붐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러닝의 개쩌는 효과들이 속속 소개가 되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뛰시나요? 화려한 기술이나 어떤 극적인 전략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같은 행위의 반복인 러닝. 단순히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체력 단련과 같은 목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러닝만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그 러닝의 마력에 빠져 현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40여 년 전 그 무언가를 본인의 책을 통해 담담하게 소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였던 조지 슈언이었습니다. 40대엔 의사를 그만두고 전업 러너가 되기도 했던 조지 슈언.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네요. 아무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조지 슈언을 러닝의 그 깊은 어딘가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조지 슈언으로 하여금 러닝은 존재 그 자체다 라고 말을 하게 했을까요? 책 속 특별히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러닝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살아가기. 다른 무언가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다른 무언가의 삶의 흐름을 조절당하는 것이다.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을 알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발걸음을, 경기를, 점수를 조절할 것이다. 언제나 그 다른 무언가는 우리에게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다. 지금 하는 일에 자신을 맞추라고 강요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계획들은 엉망이 된다. 온전히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엉망이 되는 셈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천국과 내세를 말하는 성자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다. 성자는 모든 순간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며 그 선택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안다.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성자에게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들은 매 순간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늘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 때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로 내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은 없다고 말한다. 경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안다. 두 번째 챕터, 발견하기. 지난 40여 년 동안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불완전하며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면서 살아왔다. 내 본성에 맞서 싸우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 기준을 간신히 따라잡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겠다는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내 모습을 감춰뒀다. 그러다가 나는 달리기를 발견했고 장거리를 뛰기 시작했다. 달리기를 통해 나는 자유를 얻었다. 달릴 때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았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규율과 통제도 더 이상 내게는 무의미했다. 달리기를 통해 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달리기는 남을 의식한 행동과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신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자신의 몸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약점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만 한다. 내 몸을 통해 나는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몸을 통해 나는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해질 수 있는가를 본다. 몸을 통해 나는 머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기억과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 삶은 유일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방식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 삶이 된다. 세 번째 챕터, 이해하기. 달리기는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내면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내 불안한 존재와 변화 과정을 받아들였다. 노력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정상으로 보이든 비정상으로 보이든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라. 건강한 상태가 되면 조각가가 돌 속에 숨은 동상을 발견해 나가듯이 몸 안에 숨은 참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거울이자 내 성격의 열쇠이자 내 기질의 설명서인 몸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다른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네 번째 챕터, 시작하기. 내일이란 내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까지의 혼란스러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 나는 그게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아가는 일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자신의 영혼이 궁금하다는 식의 큰 질문에 해답을 원한다면 몸에 대해 던지는 작은 질문부터 해결하라. 운동은 완벽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활동이다. 운동선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낸다. 부정적인 한계보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통해 건강을 추구한다. 운동선수는 금연부터 하고 훈련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훈련을 시작한 뒤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는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하지만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진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면의 부름을 듣지 못하고 종말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 영혼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이다. 다섯 번째 챕터, 자신이 되기. 달리기를 하면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된다. 내 몸을 돌보겠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내 몸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달릴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 삶이라는 경기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경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경기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잘 가꿔진 몸, 체력의 최대치에 이른 몸, 성숙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 폭이 넓은 몸만이 최고의 선생이며 최고의 교관이다. 내 진정한 목표는 참된 높이까지 이르는 것이다. 내 진정한 목표는 원래 내가 지녔던 존엄을 되찾는 것이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달린다. 여섯 번째 챕터, 놀기. 오직 놀 때만 세상과 평화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놀 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동시에 대단히 하찮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험에 압도당하지 않고 경험하는 방법, 삶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 행위 자체, 온 마음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작정 달리기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달리기가 필요하다. 뭔가를 바라고 하는 운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놀면서 하는 연습으로는 건강과 장수를 얻는다. 일곱 번째 챕터, 배우기. 창조주와 다시 연결되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놀라웠던 어린 시절로 쉬지 않고 계속했던 그 놀이 속으로 자신과 몸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자라고 깨닫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이 육체적 의미의 지성과 심미적 의미의 지성을 함께 지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몸이 될 때, 놀이와 스포츠를 통해 순간순간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배움은 늘어난다. 여덟 번째 챕터, 우뚝 서기. 마찬가지로 스포츠 역시 당신이 민주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 자본주의자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따지지 않는다. 스포츠는 본질적인 부분만 따진다. 한때 내가 가입했던 한 단체에서 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 같이 연습하는 동안 내 옆에서 뛰던 사람이 거듭 내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회적 신분을 지녔는지 말했음에도 그 사람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몸을 단련한다고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것들인지 보여준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내라. 9번째 챕터, 달리기. 내가 달리는 모든 1마일은 늘 첫 번째 1마일이다. 길에서 보내는 매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날마다 러닝복을 입을 때마다 나는 처음 본 것처럼 삼라만상을 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보며 다시 태어난다. 달릴 때 나는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다. 이제 어떤 감정도 내게는 낯설지 않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표현한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초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내 앞에 펼쳐 보인다. 그러므로 매일 나는 초심자로, 아이로, 시인으로 거리에 나선다. 초심자의 순수함, 아이의 호기심, 시인의 안목을 찾는다. 그러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새로운 내면을,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존재와 자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기대한다. 나는 내 나이에 맞서지 않는다. 달리기가 나를 대신해 싸워 이긴다. 달리기는 내 젊음의 원천이며 내 불로초다. 달릴 때 나는 영원히 젊은이다. 달릴 때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달리면서 노는 일이 시간을 이긴다는 걸 나는 안다. 중요한 것은 20살이냐, 40살이냐, 60살이냐가 아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적어도 나는 삶의 리듬을 찾으려고 할 때, 육체의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달리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와,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다움으로 당당하게 서는 삶,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이나 삶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기고 몰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러닝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였다니, 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숨겨진 나를 조각해가고 결국엔 놀이처럼 즐기는 러닝에 이르기까지. 조지 슈언의 말처럼 러닝은 나의 존재를 찾아주고 또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향해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당신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함께 뛰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너사이였습니다.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